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렬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작품 갖고 오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야말로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작품 중에 가장 핫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인데요. 네. 뮤지컬 작품으로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소극장 공연, 소극장 뮤지컬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바로 뮤지컬 사회 찬미라는 작품입니다. 사회 찬미라는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동명의 뮤지컬 작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행자님도 사회 찬미는 들어보셨죠? 네. 뮤지컬 사회 찬미는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사회 찬미라는 제목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익숙한 제목일 텐데 뮤지컬 사회 찬미는 보기 드물 정도로 소극장 뮤지컬인데 소극장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거든요. 사회 찬미라는 제목 익숙하신 이유는 아마 1926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님의 노래로 익숙하실 텐데 이 제목 같은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어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네. 이 뮤지컬 말씀드리면 뮤지컬은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창작 뮤지컬이고요. 그 이후에 정말 꾸준히 공연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 공연 올라갈 때는 그 글루미 선데이라는 그 이름으로 좀 다른 제목으로 올라갔다가 중간에 제목이 바뀌었는데 올해까지 12년 동안 7번의 시즌을 맞이했어요. 근데 사실 7번도 아니고 바로 2022년도가 10주년이었거든요. 그때는 1차 팀, 2차 팀 해갖고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번의 시즌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인 공연이고 할 때마다 티켓팅을 오픈할 때마다 오픈 매진 뭐 이래서 티켓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공연입니다. 흥행 보증 수표.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류의 공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대표님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공연이라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은 작품일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 하나의 아이템이 된 거죠. 목공소 사장 안영수가 부러워하는 공연 리스트. 이거는 거의 뭐 흥행된다. 작품성, 흥행성 다 보증된 거다. 믿고 볼 수 있다. 요런 것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네. 재미 다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한 공연을 매진시키는 건 어려운데 제가 이제 다른 회사 공연을 소개할 때 네. 좋은 공연을 소개할 때 약간 진심으로 셈이 나거든요. 이 진심으로 셈이 나는 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럼 이제 진심으로 셈이 나니까 그게 전달이 되니까 이게 홍보 효과로 이어지면서 그 공연이 계속 더 잘 돼요. 그럼 저는 계속 더 셈을 내고 악순환이에요. 홍보하는 방법이 좀 묘한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믿고 보는 뮤지컬 사회 찬미는 어떤 작품이에요? 일단 이 작품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 작품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 소프라노라고 하는 윤심덕님 그리고 한국 연극계의 개척자로 불리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김우진이라는 분인데 이 윤심덕, 김우진 이 두 분이 관부 연락선에 오르는데 오르긴 했는데 내리질 않았어요. 실종됐어요. 이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인데 이 당시에도 굉장한 이슈였었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 뮤지컬 사회 찬미는 이 윤심덕과 김우진 이 인물들 사이에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인물 사내라는 가상의 인물을 넣어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 가상의 인물이 또 등장한다는 네. 거잖아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줄거리를 짧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준비했는데 네. 집중해서 약간 막 드라마 16부작 이런 거 짧게 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얘기하다가 스포일러니까는 뭐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거 안 하고 웬만하면 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8번이나 했는데 뭐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공연을 보실 때 재미가 떨어질 만큼 스포일러를 많이 얘기하진 않고 네.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6년도 사건이니까 일제강점기 그때고요. 이 주인공 김우진은 워낙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 때문에 도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쿄에서 공부하다가 고국 순회 공연을 위해서 그 번역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 사내가 김우진을 찾아오는데 이 사내는
김우진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조선인 유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김우진 입장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같은 조선인을 만나는 게 당신은 어려웠던 일이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친해지게 된 상황에서 사내가 김우진한테 어떤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이냐면 고국 순회 공연을 순회 공연 작업을 하는데 번역 말고 당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작 희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김우진이 좋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새로운 대본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본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내가 김우진한테 조선인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 스타였었던 윤심덕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게 돼요. 근데 이 윤심덕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김우진한테 이 윤심덕이라는 분을 고국 순회 공연에 무대 위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이 세 사람이 서로 인연을 맺으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일단 공연의 초반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건이 웬만한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것처럼 이거 이상으로 더 자극적이고 미스터리하고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작업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친구처럼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는데 이 사이에 그 이상하게 묘한 기운이 흐르게 돼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내는 김우진이랑 윤심덕을 연결해 준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 남녀의 인연을 소개시켜주고 맺어주고 그 맺어준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면서 여기서부터 좀 세게 나오는데 이 맴돌면서 그 연인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묘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알고 보니까 이름도 가짜고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인물들은 이런 사실을 언제 알게 돼요? 김우진이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사내랑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제 희곡을 쓰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그 사내가 얘기하는 쪽으로 계속 희곡이 써지다 보니까 이 희곡이 너무 지나치게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국 순회 공연인데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 목적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이제 사내가 설정한 희곡의 주인공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사내가 설정한 희곡의 주인공의 그 어떤 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상하게 김우진 본인과 이 처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쓰고 있는 희곡에 나오는 주인공이 내 처지랑 비슷하고 이게 자꾸 비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우진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내가 결국 자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모두 거짓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 작업하고 있던 대본의 작업 방식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은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은 파멸이고요. 네. 요런 파국, 요 파멸 이게 자극적이니까 공연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걸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그렇게 또 묘한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 김우진이 희곡의 결말을 바꾸면서 사내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우진의 이런 행동을 알아챈 사내가 성질을 내면서 김우진한테 폭행을 가하고 총을 겨누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떠날 때 그 사내가 김우진이 썼던 희곡의 결말 부분의 종이를 확 가지고 사라져요. 이 모습을 보고 김우진이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김우진이 이제 그 사내와 작업했던 이 희곡을 다 불태우면서 사내한테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떠나는 그 사내가 김우진한테 우편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우편물 안에 둘이 같이 작업했었던 희곡 사해찬미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제목이에요. 여기서 사해찬미가. 네. 이제 그걸 딱 읽었던 우진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내가 원했던 결말은 이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 본인과 윤심덕의 비극적인 결말을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우진이 이 위기를 좀 느끼고 그 1926년 8월 3일 밤에 부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관부 연락선 도쿠주마루에 탑승을 딱 하게 돼요. 근데 딱 탑승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윤심덕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윤심덕을 만난 다음에 김우진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내가 우리를 조정해 왔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이 사내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모두 그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배 안에서 이 그 부산으로 출발하는 관부연락선 이 안에서 이 세 명은 충돌하게 되고 이 뒤의 과정 요것만
공연장에서 보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은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자극적입니까? 요거 지금 도파민이 좀 오는 거. 예. 네, 매진 행렬이 네. 계속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약간의 자극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소개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미스터리한 작품 같은데요. 네. 김우진과 윤심덕의 사랑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거죠. 이게 그 사회참이라는 동명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거든요. 공연에서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윤심덕이라는 인물이 도쿄 음악학교를 다닌 신여성이고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윤심덕과 김우진의 사랑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여기 중간에 네. 가상의 인물 사내가 꼈잖아요. 굉장히 매혹적인 윤심덕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 그렇다고 바람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굉장히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그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보고 있으면은 그 약간 그 공연 보다 보면 내가 내침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묘한 네. 긴장감과 짜릿함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대중들한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알 수 없었던 실제 사건을 작가의 눈으로 풀어낸 건데 실제로도 지금 그 윤심덕 씨가 그 이후에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가 뭐 대부분 얘기하는 정설이지만 나중에 프랑스에서 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필요한데 이 뮤지컬 사회참미를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제 생각에는 음악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음악이 라이브 연주로 진행돼요? 예, 라이브 연주로 진행되는데 무대 위에 라이브 연주자가 보이진 않고 무대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야기가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까 씬마다 한 씬이 끝날 때쯤 감정선을 쫙 올리면서 끝내요. 근데 다음 씬으로 연결될 때 요 사이에 소위 이제 전문 용어 마가 뜨면 텀이 좀 벌어지면 관객들이 그 집중해서 보면서 같이 소름 돋으면서 흥분하다가 씬이 갑자기 끝나고 암전이 되면 약간 오글거리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감정이 관객들한테 들기 바로 직전에 삼중주로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현이 끼 하면서 울리면 이 감정, 이 긴장감, 공연을 보고 있는 긴장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극대화돼서 공연의 긴장감과 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주거든요. 공연 보면서 저도 한 110분 정도의 공연이거든요. 공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숨을 내가 제대로 쉬었나? 이럴 정도로 그냥 몰아붙이는데 이거 뭐 예. 음악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음악 너무 좋고요. 그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넘버가 있는데 뮤지컬 사회참미의 저 바다에 쓴다라는 넘버인데 뭐 이제 그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극장 공연 유명한 공연도 많이 있는데 소극장 공연도 많이 보시거든요. 오디션 곡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저 바다에 쓴다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사회참미 가운데 저 바다에 쓴다라는 제목의 넘버 주민진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1926년 여름 오사카에서 다시 만나 그들은 깊은 밤 함께 배를 타고 떠나 그리고 배 안에서 죽어. 두 사람 모두. 나 이제 네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 여기 쓰여진 대로만 해줘.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약을 가져올게. 저 바다의 물결을 누가 움직이나 내 인생의 파도를 누가 잠재우나 이 어둠의 공포를 누가 이겨내나 정해진 이 결말을 누가 바꾸나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아. 그건 나의 몫일 뿐.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저 하늘에 쓴다 새로운 결말 천막 속에서 생명을 노래하라 나를 둘러싼 저 수많은 별들의 내 삶을 기록하라 저 바다에 쓴다 내 생의 결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바다에 내 삶을 던지리라 내 삶을 저 바다에 던지리라 네, 뮤지컬 사회 찬미 가운데 저 바다에 쓴다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작품이 대학로 스테디셀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대표님이 생각하는 흥행 요인은 뭐예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어요. 공연 시작 끝날 때까지 우와 이렇게 돼요. 네, 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번 이 그 흥행 요인을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는 잠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줄거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멋져요. 실존했었던 인물인 김우진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영리하고 젠틀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윤심덕 그 과거에 1920년대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소프라노의 모습은 어떻을까? 근데 그냥 뭐 여성하고 막 이런 식의 표현으로 표현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유혹적이고 세련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게 그리고 사내와 김우진 사이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흔들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상의 인물 사내 슈트를 입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팔다리 긴 배우들을 우선순위로 섭외한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멋져요. 그 약간 그 의상이나 헤어, 뭐 분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약간 퇴폐미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게 있어서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이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매력적으로 작품이 느껴진다. 이게 첫 번째 흥행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관객들로부터 하여금 과몰입되게 만드는 이벤트들을 해요. 이게 8월 3일 날 이분들이 그 저기 관부일락산을 탔는데 지난 8월 3일 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심야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스팅 공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러 밤에 해서 SNS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예. 네. 끝으로 우리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시간이 후딱 갔네요. 이래요. 공연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후딱 갑니다. 자, 마지막 곡은 그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얘기했었던 윤심덕 극 중에 윤심덕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난 그런 사랑을 원해라는 넘버거든요. 이 음악 들어보시고 이 작품 매혹적이라고 느껴지시면 공연장에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공소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사회 찬미 가운데 최현우 배우가 부른 난 그런 사랑을 원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넌 이폴리타야. 죽음의 승리. 그 소설 속 여주인공은 젊은 사내와 욕정을 불태우다 끝내 자살해. 내가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다. 잘 됐네. 난 어차피 오래 살 생각 없어. 난 찰나에 사는 사람이니까. 순간의 미. 그걸 얻을 수 없다면 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모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때 난 그냥 행동할 뿐이야. 모두 막연하게 동경만 하던 삶을 난 직접 살아갈 뿐이야.
밤에도 낮에도 나 사랑을 속삭일래. 둘이서